자, 여러분, 활기차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손에는 노르딕 폴스를 단단히 쥐고 있죠. 1시간 동안 힘차게 걸었으니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하고 온몸 근육을 단련했다고 확신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그 노력의 90%가 사실상 헛수고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단 하나의,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저지르는 이 흔한 실수가 강력한 건강 운동을 그저 손에 막대기 들고 걷는 평범한 산책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오늘은 이 노르딕 워킹의 모든 이점을 훔쳐가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이 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이 운동이 진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그 실수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실수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르딕 워킹의 기원을 되짚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노년층 건강을 위해 새로 만들어낸 운동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1930년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핀란드 스키 선수들이 비시즌, 즉 여름에도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반적인 스키폴을 가지고 스키 타는 동작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폴을 사용한 훈련은 단순히 다리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 등, 그리고 복부까지 전신 근육의 약 90%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이 훈련법이 일반 대중의 건강운동으로 보급되면서 장비가 조금 변형되고 노르딕 워킹 혹은 스칸디나비아 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팔을 이용한 능동적인 힘의 사용, 즉 폴을 통해 몸을 힘차게 밀어내는 강력한 푸시오프, 푸시오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작이 바로 노르딕 워킹만의 독특하고 엄청난 운동 효과를 만들어내는 비결이죠. 이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의 핵심을 무시하고 걷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스칸디나비아 워킹의 모든 효과를 헛되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폴 폴리스를 그냥 수동적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분명히 보셨을 법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분은 걷고 계신데 폴은 손목근 스트랩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뒤쪽 아스팔트 바닥에 간신히 긁히는 소리만 내고 있죠. 팔은 어정쩡하게 구부러져 있고 동작은 힘이 없습니다. 땅을 밀어내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때 폴은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도움은 안 되고 그냥 옆에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죠. 이건 비유하자면 경주용 자전거를 사서 기어 변속도 안 하고 그냥 걷는 속도로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비가 가진 잠재력의 아주 작은 부분만 활용하는 셈이죠. 스칸디나비아 워킹에서 폴은 우리의 엔진입니다. 팔의 연장선이 되어야 하며 매 걸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가적인 추진력을 만들고 상체 근육에 부하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운동 효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훈련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산책만 하는 셈이고 결국 자신과 몸을 속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움직임, 즉 생체 역학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왜 이 수동적인 움직임이 문제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몸은 교차 방식, 즉 엇갈리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 왼손이 함께 나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을 잡고 힘들이지 않고 걷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노르딕 워킹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패턴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오른발을 내디딜 때 폴을 쥔 왼손이 앞으로 쭉 뻗어 나가는 거죠. 올바른 자세는 이렇습니다. 폴은 발 중간 지점이나 약간 앞에 비스듬한 각도로 땅에 찍어줍니다. 그 다음 몸이 앞으로 나아갈 때 팔을 단순히 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밀어내는 푸시 동작을 해야 합니다. 마치 스키 선수가 눈을 박차고 나가듯 폴로 땅을 힘껏 밀어내야 합니다. 이 밀어주는 동작, 즉 푸시, 푸시가 바로 노르딕 워킹의 심장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강력한 푸시를 통해 팔 근육, 어깨 근육, 가슴 근육은 물론 등 뒤쪽에 있는 넓은 광배근까지 제대로 수축하게 됩니다. 만약 이 중요한 푸시 동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팔은 그저 수동적으로 관성대로 흔들릴 뿐이고 상체 근육들은 일에서 손을 떼고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눈에 띄는 효과, 바로 칼로리 소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 노르딕 워킹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생각은 맞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심혈관 운동, 즉 카디오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자세, 기술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바른 노르딕 워킹은 같은 속도로 걷는 일반적인 걷기보다 칼로리를 최대 46%까지 더 소모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5배 가까이 더 태우는 셈이죠. 이 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상체 윗몸 운동 덕분입니다. 폴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동작이 바로 추가적인 근육 운동이 되는 겁니다. 등, 가슴, 어깨, 팔 근육까지 이 모두는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큰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을 제대로 사용하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칼로리 소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폴을 그냥 질질 끌고 다니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추가적인 운동 효과는 사라집니다. 칼로리 소모량은 뚝 떨어져서 그냥 느릿느릿 걷는 일반 산책과 비슷해지죠. 1시간을 걸으면서 땀은 뻘뻘 흘리지만 에너지 소모 관점에서 보면 폴 없이 걸었을 때와 결과가 똑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워킹, 즉 노르딕 워킹은 전신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스틱 사용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 말은 순수한 진실입니다. 단순히 다리만 쓰는 운동이라는 오해는 버리셔야 합니다. 스틱으로 강하게 밀어주는 동작은 어깨 전체를 위한 완벽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스틱을 끝까지 밀어 팔을 펼 때 삼두근이 움직입니다. 어깨의 삼각근도 일을 하고요. 큰 가슴 근육인 대흉근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등의 넓은 근육인 광배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개 근육까지 운동에 동원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른 자세를 만들고 근육 코어를 강화하며 목 부분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면 스틱을 그냥 힘없이 끌고 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효과 중 단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상체는 전혀 운동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일반적인 걷기처럼 다리에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전신을 쓰는 복합적인 훈련 대신 절반짜리, 그것도 불완전한 운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팔의 탄력을 살리고 등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은 그저 희망사항으로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도구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리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며 올바른 기술을 사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폴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할 때 마치 몸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처럼 체중의 일부가 폴로 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 그리고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 실제로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미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폴을 밀어내지 않고 단지 지팡이처럼 앞에 툭 하고 짚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도구가 정적인 지지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대신 폴에 기대어 걷기 시작합니다. 이는 걸음걸이의 생체 역학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폴 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자세가 무너지고 손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부담을 덜어내려다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노르딕 워킹의 폴은 목발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고 위로 몸을 밀어 올려주는 추진력을 위한 지렛대입니다. 이 폴을 단순한 지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자세와 호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올바른 노르딕 워킹 기술은 우리 몸이 스스로 어깨를 활짝 펴도록 만들어줍니다. 팔을 크게 뒤로 힘껏 휘두르며 지팡이 폴로 바닥을 힘차게 밀어낼 때 우리 가슴팍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등이 굽어 있으면 이런 동작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노르딕 워킹 기술 자체가 바르고 건강한 자세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면 폐가 힘껏 움직여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깊고 규칙적으로 바뀌고 우리 몸에 산소가 훨씬 더 잘 공급됩니다. 이는 지구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인 수동적인 동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짧고 맥없이 팔을 흔드는 동작, 팔꿈치는 굽어 있고 밀어주는 힘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구부정한 등과 축 처진 어깨와 찰떡궁합입니다. 당연히 가슴은 꽉 막혀 흉곽이 좁아지고 호흡은 얕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세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문제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숨을 쉬어 혈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오히려 산소 결핍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운동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금방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보행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걷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 동시에 왼팔은 팔꿈치를 살짝 굽힌 채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손목은 힘을 빼고 편안하게 마치 팔뚝의 연장선처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틱폴은 지면에 대략 45도 각도로 짚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몸 바로 앞에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각도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각도가 다음 추진력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틱이 땅에 닿는 순간 놓치지 않도록 손잡이를 살짝 쥐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 몸은 관성에 의해 스틱 지지점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동작입니다. 팔은 거의 편 상태를 유지하며 골반 라인을 지나 뒤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체중을 스틱에 실으면서 마치 지구를 뒤로 밀어내듯이 강력하고 힘찬 추진 동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진 동작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손바닥을 완전히 펴서 손목근 스트랩의 힘만으로 스틱을 지탱해야 합니다. 이 모든 동작이 끊기지 않고 힘있고 크게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손목 움직임에 특별히 신경 써 봅시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법입니다. 올바른 손 동작은 밀어내는 힘의 효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간단한 규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쥐었다 폈다입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 폴스틱을 땅에 짚을 때는 손잡이를 꽉 쥐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전달할 단단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밀어내기를 하면서 팔이 몸 뒤로 빠져나갈 때는요, 손바닥을 완전히 펴주셔야 합니다. 이 순간 폴은 손목 스트랩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깐 동안이라도 손이 이완되면서 팔뚝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을 완전히 펴면 팔이 뒤로 최대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강력하고 긴 밀어내기로 이어집니다. 마치 공을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공을 놓는 마지막 순간에 손바닥이 완전히 펼쳐지죠. 원리는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손잡이를 꽉 쥔 채로 걷는다면 팔은 금방 지치고 동작도 부자연스럽고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습하세요. 폴을 짚을 때는 꽉 쥐고 밀어낼 때는 완전히 펼치기. 자세를 제대로 잡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다리와 몸통, 즉 코어의 움직임입니다. 노르딕 워킹은 단순히 팔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산책할 때와 달리 다리 쓰는 법도 달라야 합니다. 걸음폭은 평소보다 약간 넓게 해주시고요. 발을 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확실하게 굴려주는 동작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발을 먼저 뒤꿈치부터 딛고 무게중심을 발 전체로 부드럽게 옮긴 다음 마지막에는 발가락으로 강하게 밀어내셔야 합니다. 이 발 구르기 동작이 추가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까지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몸통, 코어는 어떨까요? 몸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팔을 휘두를 때마다 허리 쪽에서 가벼운 비틀림, 즉 회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며 배 옆쪽의 복사근, 즉 옆구리 근육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뱃살 빼는 복부 운동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 즉 넓은 보폭과 발 구르기, 지팡이를 이용한 강한 밀어내기, 그리고 가벼운 몸통 비틀림이 하나로 합쳐져서 리듬감 있는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노르딕 워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 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몸의 춤입니다. 자, 그럼 본인이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기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추진력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스틱이 땅을 짚고 몸을 앞으로 쑥 밀어주는 듯한 느낌 말이죠. 만약 이런 밀어주는 느낌이 전혀 없다면 그냥 스틱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운동 후의 피로감입니다. 가벼운 피로가 다리뿐만 아니라 등 근육, 어깨, 그리고 삼두근 팔 뒤쪽까지 느껴져야 제대로 한 겁니다. 만약 다리만 피곤하다면 상체 근육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게 되면 평소 걷기보다 평균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힘이 더 든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가볍고 마치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틱이 나를 저절로 앞으로 데려가는 느낌이 들죠.
만약 걷는 것이 느리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자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표준 자세 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찾기에 아주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데 방해가 되는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팔을 세게 휘두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팔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그 동작의 올바른 구조와 무엇보다도 마무리 추진력, 즉 마지막 밀어내는 힘입니다. 아무리 힘차게 팔을 앞뒤로 흔들어봤자 마지막에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확실한 밀어내기가 없다면 그건 그냥 흉내만 내는 동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권투와 같습니다. 상대방 코앞에서 아무리 주먹을 빠르게 휘둘러도 몸 전체에 체중이 실리고 팔을 힘껏 뻗어내는 동작이 없으면 진정한 타격이 될 수 없죠.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휘두르는 행위가 아니라 밀어내는 동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치 등 뒤에 있는 벽을 힘껏 밀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집중은 바로 이 마지막 힘에 모여야 합니다. 팔을 휘젓는 것이 아니라 이 마무리 밀어내기야말로 근육 수축에 연쇄 작용을 일으키고 우리가 원하는 건강 증진과 지방 연소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효과를 쫓지 마시고 움직임에 내실 있는 효율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 연습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자세 실수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대단한 운동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스틱폴, 없이 걷기 시작하되 손동작은 올바른 자세를 따라 해보세요. 보폭은 크게 넓게 잡고 팔을 다리 움직임과 반대로 활기차게 흔들어 주세요. 팔은 거의 쭉 편 상태로 팔꿈치가 아니라 어깨부터 움직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시원하게 펴지고 몸통 코어, 이 살짝 돌아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스틱을 잡으시는데 손을 스트랩 끈에 끼우지 마세요. 그냥 스틱의 중간을 이어 달리기 할 때처럼 가볍게 쥐시고 스틱 끝이 바닥에 끌리도록 계속 걸어보세요. 이 단계의 목표는 팔을 크게 움직이는 동작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스틱을 밀어내는 동작 푸시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팔이 자유롭고 시원하게 움직이도록 만드세요. 이 동작을 수십 걸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 연습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이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특히 팔을 굽히고 몸에 바짝 붙여 걷던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실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스틱을 바르게 잡고 손목근 스트랩에 손을 넣어주세요. 하지만 스틱은 땅에 찍지 마시고 계속 걸어주셔야 합니다. 팔은 크게 움직이시면서 걸으세요. 스틱이 앞뒤로 자유롭게 흔들리도록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리듬을 느끼는 것, 그리고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오른발이 나갈 때 왼손, 왼발이 나갈 때 오른손,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멈추지 마시고 스틱을 아주 살짝만 내려서 땅에 닿게 해보세요. 바로 스틱을 밀어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스틱이 아스팔트 위에 선을 긋는 것처럼 살짝 끌리도록 두세요. 이 단계에서 슥슥하는 특유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스틱을 정확한 각도로 그리고 올바른 지점에 놓는 법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밀어내기 위한 준비 운동이죠. 서두르지 마시고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차량의 감각을 먼저 익혀야 복잡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핵심 동작입니다.
바로 추진력을 더해주는 건데요. 지금까지 걸었던 리듬 그대로 유지하면서 폴을 쥔 손이 뒤로 쭉 빠지는 그 순간 폴을 가볍게 눌러주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모든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폴에 살짝 의지하는 느낌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몸이 작은 추가적인 추진력을 받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걸음걸음 점진적으로 이 압력의 강도를 높여주세요. 이것을 온전하고 자신감 있는 추진 동작으로 만들어 보세요. 손에서 나온 에너지가 폴을 통해 땅에 전달되고 그 힘으로 땅이 나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손바닥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폴을 앞으로 놓을 때는 손잡이를 꽉 쥐고 미는 동작 끝에는 손바닥을 완전히 펴주세요. 자, 이제 폴을 힘껏 미는 동작 10걸음, 그리고 힘을 빼고 걷는 동작 10걸음을 번갈아 가며 해보세요. 이런 대조적인 훈련 방식이 우리 몸이 올바른 동작을 더 빨리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술을 익히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요. 첫 시도부터 완벽한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스틱, 즉 폴의 길이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스틱이 너무 짧으면 제대로 된 추진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종종 걸음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스틱이 너무 길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승모근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스틱을 몸보다 너무 멀리 앞에 짚게 되어 결국 전체적인 기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키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한 뒤 여기에 0.68, 0.68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바로 여러분에게 적정한 스틱의 길이입니다. 대부분의 길이 조절형 스틱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 필요한 길이를 맞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혹은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이 팔을 편안하게 내리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스틱의 손잡이를 잡았을 때 팔꿈치가 약 90도 주부임 90빌리가로 굽혀지는 지점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 지점을 기본 설정값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기술에 숙련되면 필요에 따라 길이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이 기본 설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기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속도 템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어르신들, 노르딕 워킹을 처음 시작하실 때 흔히 팔이 너무 축 처진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 실수 고치겠다고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걷는 보폭이나 폴을 휘두르는 폭이 너무 좁고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팡이로 밀어주는 힘, 즉 푸시 자체가 엉성해지고 힘을 제대로 못 쓰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노르딕 워킹에서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보다 리듬과 보폭, 진폭,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넓고 시원하게, 그리고 폴로 땅을 미는 힘을 강하고 확실하게 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고 너무 빠르지 않은 박자의 음악에 맞춰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 분당 120비트 정도의 음악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고 동작도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 기술이 몸에 익숙해지면 그때는 동작의 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각각의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운동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건 전에 하던 잘못된 습관을 굳히거나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바로 시선, 즉 걷는 동안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밑만 보고 걷게 되면 목과 등이 저절로 굽고 어깨가 움츠러들면서 자세 전체가 흐트러지게 돼요. 이렇게 자세가 무너지면 팔을 크게 휘두르거나 힘차게 밀어내는 동작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원리, 즉 생리학입니다. 그러니 걸을 때는 고개를 바로 세우고 시선은 전방 10m에서 15m 정도 앞을 향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어깨를 활짝 펴며 가슴을 시원하게 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정수리에서 하늘로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척추 전체를 위로 쭉 끌어당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처럼 아주 간단한 시선 처리의 변화만으로도 걷기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운동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신발이나 스틱 끝만 쳐다보는 습관은 버리세요.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몸은 스스로 올바른 궤적을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몸의 정확한 시작 자세를 잡아주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자세를 배울 때 혹시라도 어설프거나 쑥스러워 보일까봐 걱정하십니다. 팔을 크게 휘두르거나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남들의 시선을 끌 수도 있으니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자꾸만 제어하고 동작을 짧고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저 지팡이처럼 막대기만 끌고 다니는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려움은 완전히 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옆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노르딕 워킹이나 스틱 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시선이나 의견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운동 기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정확하고 힘찬 동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저분은 제대로 하시네. 정말 전문가 같아. 여러분은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질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 넘치는 모습, 그리고 뛰어난 신체 상태 자체가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답변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이 좋은 운동의 효과를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우선 잘못된 보행 자세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아시면 다른 분이나 자신의 자세에서 잘못된 점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못 걷는 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팔꿈치를 굽히고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짧고 힘없는 움직임만 보입니다. 스틱은 뒤로 질질 끌리고 걷는 동작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상체는 움직임이 없고 어깨는 축 처져 있으며 등은 구부정합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굴러가는 동작 없이 보폭이 짧고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빨리 걸을 수는 있어도 동작의 활력과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올바르게 걷는 분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동작은 크고 시원시원합니다. 팔은 거의 편 채로 어깨부터 크게 움직입니다. 팔을 뒤로 움직이는 동작 끝에는 스틱으로 땅을 힘껏 명확하게 밀어주는 동작이 보입니다. 걷는 박자에 맞춰 상체도 살짝 비틀리며 움직입니다. 등은 곧고 어깨는 활짝 펴져 있으며 턱은 살짝 들어 올립니다. 보폭은 넓고 탄력이 있으며 발이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구르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분의 전체적인 모습은 활력과 가벼움을 발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의 유무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해보셔야 할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동 시간에는 딱 한 가지, 즉 밀어주기에만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속도나 걸음걸이, 소모된 칼로리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 운동의 유일한 목표는 단지 100번이든 200번이든 500번이든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의식적인 밀어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폴이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팔과 등 근육이 어떻게 긴장하는지도 느껴보세요. 그 밀어주기 동작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체험하세요. 이 동작 자체를 여러분의 명상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의식적인 연습은 단 15분이나 20분만 해도 몇 달간 생각 없이 걸었던 것보다 여러분의 자세에 훨씬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이 동작을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 차원에서 확실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그 동작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이 될 것이고 마침내 폴을 쥐고 걷는 매 순간 100%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르딕 워킹의 숙련도로 가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낸 가장 큰 실수는 이 노르딕 워킹의 효과를 거의 무효로 만드는 주범은 바로 폴을 힘껏 밀어주는 적극적인 동작이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90%의 근육을 쉬게 만들고 칼로리 소모를 절반 가까이 줄이며 가장 중요한 자세 교정, 관절 강화, 그리고 심혈관 건강이라는 모든 이점을 놓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장비는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운동법까지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확실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저 폴의 의지에 산책만 하실 건지, 아니면 걸음마다 최대의 효과를 누리며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하실 건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르딕 워킹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폴을 그냥 끌고 다니는 수동적인 실수를 해오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찰 내용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